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좀 벗어나서 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투자 관련된 책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2006년에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무석 교수의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은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무의식에 관한 그것을 이제 마음속의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고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이무석 교수님은 의사이시야 교수셨죠. 지금은 아마 그 전남대 명예교수로 계실 것입니다. 전남대 의과대를 졸업해서 전남대에서 정신과를 창설한 김성희 교수로부터 정신의학을 수학했고, 이후 영국 런던 대학과 미국 샌디에고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전남 의대 정신과 교수를 역임을 했고, 국제정신분석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대의학에서 꿋꿋하게 정신분석학의 재해석을 통해서 현대인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존감이나 그다음에 마음, 기타 그 외에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은데 기회 되실 때 한 번씩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의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휴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휴는 30대 후반의 중견기업의 임원입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수석 입사를 했고 독립하는 회사에 창업하는 상사를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도 고속 승진을 했고 회사도 성장시켰습니다. 그 자신도 사장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승승장구했는데 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결과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 불같은 공격을 하면서 실제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 또 다른 인재 하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그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휴가 해고를 당하게 되는 해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무석 교수님을 찾아오게 됐고 심리 분석을 통해서 휴의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유년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똑똑한 형한테 치여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게 사장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난아이로 나타난 것이죠. 상담을 통해서 휴는 자신의 말투와 표정으로 직원들을 몰아세우며 인간관계를 엉터리로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사장에게 투영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인식하게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도 엄청난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일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그러며 휴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실제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년의 기억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무석 박사는 이것을 내면의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 안에 그런 종류의 어떤 종류의 어린 아이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난아이. 성난아이는 휴의 내면에 있던 어린아이입니다.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 그는 그 분노를 자기 자신과 주변에 쏘아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질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와 비교를 받는 경우에는 질투하는 아이가 우리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의존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엄격한 그리고 너무 높은 목표와 기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의심많은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잘난 체 하는 아이는 오히려 자기애가 어렸을 때 채워지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애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커서도 남들보다 좀 더 잘난 체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조급한 아이는 완벽한 함을 끝까지 추구하거나 그리고 높은 기준을 가진 경우에 참을성이 없게 되죠. 지고 못 사는 성격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실제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죠.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우울증에도 많이 걸리고 병에도 많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돌고를 가진 아이는 변덕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경우에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를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린 이 속에 나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실제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알아나갈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후에도 다른 여러 심리학 책들을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부는 세상의 휴들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격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의 거울이 됩니다.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엄마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죠. 스스로 자존감이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그 아이가 필요할 때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충분히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온전한 아이로 자라나가게 되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실제로 3분의 2 정도의 아이들은 그 후에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나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새로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존중받을 훌륭한 사람인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새로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뛰어난 척하지만 사회적인 동물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는 것이 자존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배우자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자기의 모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내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두 번째, 사실은 나도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화를 내고, 내가 어떤 경우에 불안해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 잠들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실을 인정하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실을 부정하게 되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틀렸어. 내가 아니라 저 친구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기쁨과 힘이 있죠. 그리고 4단계, 좋아도 내가 좋고 미워도 내가 미워한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단계는 좋은 반사 대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지내지 말고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서 좋은 반사 대상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 그 어떤 경우도 내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뛰어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봄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알아가는 그런 방법들, 내 속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 나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떨 때 내가 화를 내는지, 어떨 때 내가 불안해하는지, 어떨 때 내가 불편해하는지를 깨닫고 내 안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석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반사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관계들을 복원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부모나 친구나 선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는 일이다. 그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